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이금숙 기자입니다. 여러분, 감자 좋아하시죠? 그런데 왠지 감자를 많이 먹으면 꼭 살이 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감자에 대한 그 여러 오해가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감자에 대한 오해를 샅샅이 파헤쳐보고 감자에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한국식영양연구소 심선아 소장님을 모시고 감자에 대한 오해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감자 너무너무 흔하게 많이 먹는 식품인데 감자 왠지 좀 먹으면서도 살찔 것 같고 어떤가요, 감자?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감자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감자칩, 감자튀김 맞아요. 이렇잖아요. 맛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약간 과자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감자를 먹을 때마다 염려를 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감자는 전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네. 그리고 감자는 굉장히 좋은 영양을 듬뿍 가지고 있는 영양 덩어리 식품이라고 할 수 너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마 네. 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에 대한 오해를 좀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에 대해서 흔하게 하는 오해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다. 두 번째, 다이어트 할 때는 감자 섭취를 피해야 한다. 세 번째, 감자의 영양소는 껍질에 들어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오해인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자는 정말 탄수화물 덩어리인 건지,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찌는데 이 덩어리 먹어도 되나요? 어때요? 예. 첫 번째, 지금 탄수화물 덩어리다라고 했는데요.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하면 실제로 감자를 하나 먹었을 때 전부 다 탄수화물이어야지 그러니까요.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감자의 영양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감자는 100g을 먹었을 때 수분이 약 80%예요. 에? 자. 여기에 수분이 들어있나요? 네, 수분이 약 80%고 실제 탄수화물은 한 16g에서 17g입니다. 그러니까 100g을 먹었는데 탄수화물이 16에서 17g이면 우리가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 네. 근데 밀가루 음식은 탄수화물 덩어리가 맞습니다. 왜냐면 100g이면 거의 한 80g 정도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렇지만 감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도 안 되는 게 사실은 탄수화물이고. 아니 왠지 여기 안에 탄수화물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가득 차 있을 것 같죠. 정말 덩어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감자랑 16g 제일 밖에 안- 비교가 많이 되는 게 바로 고구마. 고구마잖아요. 네. 고구마는 100g당 탄수화물이 한 36, 37 이 정도예요. 2배 이상 많죠. 콩 같은 식품은 단백질만 많을 것 같지만 콩도 탄수화물이 한 3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식품들과 좀 비교를 해봐도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란 말은 오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탄수화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타 영양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요? 네. 감자예요? 네.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성 식품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콩 정도인데요. 사실 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그런 식물성 식품 중에는 아마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네. 100g이면 한 2g 정도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꽤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영양적으로 봤을 때 절대 나쁜 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단백질, 탄수화물 외에 아까 비타민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다른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지방인데 지방이죠. 지방은 아주 미미하게 들어있어요.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무시하셔도 될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영양소 하나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감자의 비타민C가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mg 가까이 돼요. 사과는 100g을 먹으면 비타민C가 한 4mg 정도 네. 들어있어요. 그러면 20mg인데? 네, 감자는 20mg. 자, 또 하나, 비타민 B6라는 비타민이 네. 있는데 탄수화물을 대사하거나 단백질을 대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하루 권장량의 약 10% 가까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충족을 할 수가 있고요. 감자하면 꼭 나와야 되는 미네랄이 바로 칼륨이에요. 칼륨. 칼륨. 근육을 움직이는데 칼륨이 아주 필수한 미네랄인데요. 칼륨이라고 하면 많이 알고 있는 과일 있어요. 바나나. 그래서 이 바나나보다 더 많은 양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 먹어도 되겠네요. 네, 운동 한 선수도 요- 바나나 많이 먹는데. 그렇죠. 이 정도가 한 150g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감자
하나 먹으면 칼륨 한 620mg 정도 함유가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이고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하고 나서 운동하신 분들이 칼륨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바나나 하나씩 드시는 분들 많은데 감자도 굉장히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칼륨하면 바나나만 생각하고 그래서 바나나만 생각을 했는데 그죠. 감자에도 바나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감자를 좀 쪄가지고 운동하고 나서 바로 드시거나 아니면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요즘은 건조 감자가 나와 있어요. 이 가루 네. 형태로 된 거? 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따뜻한 물만 부어서 조금 놔두면 바로 메시드 포테이토 같이 감자 샐러드처럼 먹을 수 있어요. 메시 포테이토가 사실 만들기가 뭐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쪄서 막 숟가락으로 짓이기고 뭐 그런데 이렇게 먹을 수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운동 후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거 저희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한 질문인데 감자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고 다이어트를 할 때 꼭 피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피해야 되는 이유는 칼로리가 높거나 또는 탄수화물이 너무 많거나 이거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탄수화물이 무지 많은 식품은 절대 아니라고 아까 오해를 하나 풀어드렸고 칼로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자, 100g을 먹었을 때 이 감자는 약 70에서 80칼로리 정도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는 고구마는 한 100칼로리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칼로리 자체가 다른 식품에 비해서 절대 높지 않아요. 그리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연구가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대학이랑 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과체중인 남성과 여성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칼로리와 GI 지수를 모두 제한한 그룹, 두 번째는 칼로리와 GI 지수를 모두 제한을 안 한 그룹, 세 번째는 칼로리는 제한을 하고 GI 지수는 제한을 안 한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고 이 세 그룹 모두에게 감자를 줬어요. 일주일에 한 5인분에서 7인분 정도 되는 감자를 세 그룹 모두 줬더니 결과가 어땠냐면 궁금해요. 세 그룹이 모두 다 체중이 빠졌다. 근데 그래요? 이 세 그룹이 빠진 체중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자를 이렇게 적당량을 먹었을 때는 전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그런 식품은 아니고 오히려 필요한 적절한 열량,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앞서 말씀드린 미네랄이라든지 또는 비타민이라든지 식이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편중되기 쉬운 다이어트의 영양을 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제 또 갑자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운동할 때 꼭 이렇게 단백질 식품만 먹어야 되는지 어때요? 네. 단백질 식품만 먹는 분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극도로 제한을 하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탄수화물은 굉장히 적게 드시거나 뭐 거의 안 드시고 단백질 위주로만 맞아요. 드시는데요. 짧은 기간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 긴 기간 동안 영양소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탄수화물이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고 어떤 지방의 원흉이 되는 것들은 사실 있어요. 탄수화물 과잉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고 남는 건 전부 다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뭐 복부 비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인병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과잉 섭취했을 때. 저는 이제 영양학 박사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영양의 밸런스라고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이제 가장 좋은 밸런스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거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55%에서 한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 이 비율이 가장 이제 한국 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비율이에요. 그리고 한국 영양학회에서 2021년도에 이제 다시 권장 영양소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 하루에 필요한 탄수화물 양이 130g,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탄수화물로 130g 정도는 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도, 그렇죠. 뇌에 굉장히 최소량이에요. 중요하죠. 전부 다 감자로만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 130g을 먹으려면 5.5개 정도, 그 5.5 정도의 분량이 바로 하루에 필요한 탄수화물 양이다라고 약간의 이제 환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장님 뭐 옆에서 오래 뵈왔지만 탄수화물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 시대에는 단백질을 워낙 강조를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 좀 천대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 좀 한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탄수화물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탄수화물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 제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저는 이걸 절대 먹지 않는데 감자의 영양소는 껍질에 몰려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인가요? 껍질 부분에 특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 거는 맞죠. 그런데 이제 감자도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알아봤잖아요. 그 중에서 껍질 부분에 집중적으로 있는 영양소는 바로 식이섬유. 물론 이제 그 속 안에도 있지만 껍질 부분에 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껍질 부분도 먹을 수 있다면 깨끗하게 씻으셔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또 이제 감자를 민간요법에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감자팩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이 민간요법으로 활용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휴가 갔을 때 막 이렇게 네, 갑자기 이런 데도 이렇게 막 많죠. 드면 감자즙이 최고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민간요법으로 피부 쪽에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 서양에서는 천식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많이 썼습니다. 감자와 양파를 가지고 감자 스프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맛있겠다. 국물을 꾸준하게 먹으면 천식에 효과가 있다 해서 민간요법으로 많이 활용을 해왔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감자 생즙을 위궤양 치료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민간요법을 보면 위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감자 생즙을 갈아 먹고 위가 나았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영양 성분으로 보면 감자 이 속 알맹이에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네. 항산화 영양소가 많아요. 이 퀘르세틴이 실제 점막을 좀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판토텐산이라고 하는 비타민도 역시 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합리적인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자에 대한 편견도 깨주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건강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